2019년 10월 9일 수요일 돈다방 위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열리지 않고요. 한글날은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공휴일 많다. 좀 정리하자. 이런 의견들 때문에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10월 9일부터 매년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 나라의 언어가 만들어진 날이다라는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너무 많이 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만들어진 날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한글날 하루 종일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그래 10월 9일 하루만이라도 절대 영어 쓰지 말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같은 것도 쓰지 말고 우리가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글날이라고 하루 종일 아이고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저 날이 뭐지?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니 하물며 커플들끼리 혹은 부부들끼리도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날은 꼭 해야 돼. 이렇게 달력에다가 하트 표시를 해놓던 빨간 표시를 해놓던 자기야 봐봐 지금 달력 봐봐 자기가 얼마나 의무방어를 안 했는지 이런 표시도 하는 판에 아예 숫자 자체가 빨갛게 되어 있으면 저 날이 무슨 날이지? 한글날이구나. 그러면 특히 요즘에는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단체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한글날 기념행사 많이 하잖아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을 날씨 이 좋은 날씨에 가까운 한글날 기념 행사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한글날 기념 행사들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손잡고 그런 행사에 한번 잠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머릿속에는요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조선왕조 시대에 있었던 왕들을 다 모셔다 두고 1,000만 원씩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자 당신들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시대 왕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장 매매를 잘하는지 누가 가장 수익이 좋은지 그랬을 때 누가 가장 주식 매매를 잘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정조가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닝을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해요.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시력이 안 좋으셨고 비만 때문에 당뇨로 좀 고생하셨고요.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시지만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참 이 자식들이 문제예요. 그죠? 자식들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셨고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불교에 많이 의지하셨다. 이런 정도. 개뿔도 모르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끝난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1%대 이상 하락을 했고요. 언론에서는 급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돈다방 미스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첫 번째 주에 제조 PMI 지표 후지게 나왔고요. 민간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PMI 지표도 그닥이고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뭐 지네들은 실업률 어쩌고 하고 있지만 미스리가 봤을 때 웃기는 소리고요. 자, 어쨌든 지표들이 좋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실업률 가지고 고용 지표가 괜찮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 고용 뭐 이러고 있지만 지네들도 알고 있거든요. 아유, 고용 지표 이거 아닌데? 그럼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하겠는데? 자, 그러면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면 이번 주에 뉴욕 증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아무리 S&P 기업들의 실적이 뭐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뭐 3% 감소할 거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10월 달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미쓰리가 말씀드리죠. 10월 달은 멀미약이 필요합니다. 왜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같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정말 그렇게 시원하게 인하해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면 연준에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이번 주에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좀 재미없게 만들자. 그러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쫄아서 금리를 그냥 인하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10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이제 관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그거 예정대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관세가 예정대로 인상되고 증시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10월 달에 연준이 25bp 초과하는 금리를 인하한다면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뭐 11월 달에 해도 되고요. 뭐 12월 달에 해도 되고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연준은 금리 결정 회의가 올해 딱 2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0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준 회의가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일정과 FOMC 회의가 매우 가깝게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그닥 재밌게 만들지 않으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그 하락 요인으로 바로 이어질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지표들이 안 좋아서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정말 잘 해버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9%, 26,16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1.67% 하락, S&P 500이 1.56%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하면 또 그만큼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인생사나 주식이나 그 어느 한쪽으로 계속 주례장창 가는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 않도록 해드리죠. 그게 여러분 그냥 주식의 원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수에게 주식을 배우면서 딱 배운 내용이 그거예요. 야, 주식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주식은 인간의 인생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끝이에요. 그게 다래요. 처음에는 저 새끼가 저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거를 이길 만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어느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없다. 이거를 이길 만한 증시의 격언이 없다라는 거죠. 뭐 달리는 말에 갈아타고 이런 거 다 그냥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고 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정말 주식이나 인생이나 어느 한쪽 면으로 계속 가는 거는 없다. 그 이상 이길 수 있는 격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우지수 이번 주에 이날 1%대 이상 급락했다라고 하니까 또 반등하겠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반등을 시킬 겁니다. 자, 국제 유가 시장을 보면은요. 국제 유가가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2센트 0.2% 하락해서 52.6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국제 유가 설명드릴 때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10월 4일 국제 유가 반등할 겁니다. 어떻게 주례장창 빠져요? 한 8일 정도 빠졌으면 하루 정도는 올라가겠죠.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올라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반등시키겠죠. 그러나 그건 상승이 아니라 다시 하락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 이번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국제 유가는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해요. 자, 미쓰리 기준으로 한 50달러가 위협받는다. 그 전문가들이 아이고 국제 유가 시장이 다시 30달러 갈 수 있습니다. 갈까요?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죠. 미쓰리 기준으로 50달러가 위협받으면 오펙 회원국들이 야, 이거 하루에 120만 배럴로 안 되겠다. 좀만 감산 더 하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인생사, 이꼬르, 투자판 거기에 포함되는 국제유가, 국제금값, 주식, 채권, 가상화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요. 그 수많은 보조지표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모르는 지표가 너무 많고요. 그럼 모르는 지표 다 알면 주식해서 다 돈 벌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다니거든요. 자, 어쨌든 국제 유가 시장은 이번 주에 다시 하락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또 계속 또 50달러 그냥 가진 않아요.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되면 또 한 이틀 정도 빠졌으니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반등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라크의 반시위의 어떤 그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감. 아이고, 이거 걱정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유로 다시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인생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죠? 제가 잠시 전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성군이지만 또 자식들이 또 이렇게 힘든
힘들게 했던 것처럼 당장 굳이 뭐 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0%다 행복하진 않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 판도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물병에 물이 반 남았을 때 아이고 반밖에 남지 않았네 혹은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속을 새기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유 저 양반이 그래도 속 새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돈은 잘 벌어와 뭐 나는 뭐 돈 쓰면서 위로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은 속 새기는데 아이고 자식이 너무 뭐 효자면 또 그 맛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식시장 판도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개인들에게 야 니네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개인들이 보기 위한 개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버리죠. 다른 곳은 다 암전시켜버리고 그럼 개인들은 오로지 시장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그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펼쳐져 있는 암전이 돼서 지금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는 살아 움직이는 어떠한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왜? 어느 순간 그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 끄고요. 다른 거 비춰줄 겁니다. 라는 신호를 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딱 꺼버리고 다른 데다가 비춰주는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빛을 쫓는 벌레가 되지 말고 빛을 발하는 벌레가 되어야 된다. 뭐 벌레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그들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곳에다가 계속 스포트라이트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면 개인들은요, 그냥 한낱 나방이 돼서 계속 쫓아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쫓아다니는 순간 게임 오버, 상투, 꼭지, 이제부터는 골로 가기 시작, 뭐 그런 거거든요. 주식이나 인생이나 혹은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은 하지 않지만 뭔가 경제를 알고 싶어. 그래서 아이고 미쓰리가 저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재밌어. 나 저 방송 들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메인이에요. 예. 어디서나 언제나 위험과 기회와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한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 이날 하락했는데요. 물론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우려감이 있었고요. IMF에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이라크 시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2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홍콩 문제도 있고요. 지금 글로벌은 뭐하지 않다? 샤이하지 않다. 너무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주말에 좀 많이 아팠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냥 제가 좀 아팠어요. 예,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아팠던 이야기를 했죠. 아, 오빠 내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 아무리 봐도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못 참겠어. 그래서 막 치카치카를 하고 막 그랬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나 그냥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가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위험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위험이 안 나? 이렇게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운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김치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매운 거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예,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이어서, 매운 거를 먹어서, 좀 세게 먹어서, 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남자친구가, 야야야, 너 위가 아프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잔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무리 아파도, 뭐 아프다고 안 먹고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자기밖에 없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이제 예상 대사는, 야, 너는 그 위험 걸렸는데 매운 거 먹으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아니,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뭐, 먹고 싶어 하는 거 진짜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남자 멋있는걸? 역시, 그래, 나를 이해해주는 거 오빠밖에 없구나. 뭐 이랬는데, 좀 있다가, 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살짝 부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좀, 예, 좀 약간 배제시키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남자친구는 자기야, 자기 토요일 날 서초동에 나가. 야, 대한민국, 야,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냐? 네가 좀 힘을 실어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나가면 나 제일 앞에 나갈까봐 겁나.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제가 제일 앞에 나갈까봐 겁나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일찍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오래 있을까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난 내가 나가면 내가 마이크 백 뜬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야 토요일 날 한번 서초동에 가서 한번 나가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 나갔지. 아니 오빠 나 아팠다니까. 그래도 나갔어야지. 아니 자기야 나 그러니까 새벽에 응급실에 갈 뻔할 정도로 아팠다니까. 에이 마음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남자가 도대체 갑자기 욱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뭐 좋아하는 거를 계속 몸이 아파도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저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한순간에 아니 지금 응급실에 갈 뻔했다고 하는 여자친구한테 나갔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영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욱해서 싸우게 될까 봐 그냥 통화를 끊고 한 좀 뒤에 카톡으로 아니 오빠 생각할수록 되게 기분이 나쁘네. 아니 어떻게 저 여자친구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갈 뻔했다고 했는데 서초동에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막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 자기 자주 욱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며칠 동안에 한 4, 5kg가 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억지로 뭔가 그냥 무리해서 먹었을 때 위에서 막 힘들어하고 막 배에서 꿀꿀거리고 막 설사하고 이러면 몸이 막 지치고 이러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에콰도르나 이라크나 또 여기에 홍콩 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샤이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근데 이 시위가 물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팽팽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톡 건드려서 빵 터지면 이거는 뭐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냥 뭐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도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가 새벽에 응급실에 갈 뻔했다고 했는데 서초동에 안 나갔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까칠해지면 우리는 이제 또 한바탕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둘이 성격이 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좀 이렇게 가만히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막 장문에 그냥 잔소리를 막 해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롱디 연애를 이어가는데 그만큼 지금 세계는요 되게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시위대가 죽느냐 경찰이 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월 달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돌다방 미쓰리를 처음 방송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맨날 19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수다를 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주식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뭐 지르세요 더 갑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 뭐 조심하세요 리스크가 많습니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위험관리 차원이었는데 그 위험관리 차원도 뭐 예를 들면 2017년이라든가 2018년 뭐 2019년 현재까지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걸으십시오라는 색깔이었다면 앞으로는 뭐냐면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정말 조심조심. 그러니까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널 수 있지만 살얼음은 두들기면 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쓰리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는 그 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십시오라는 어떤 스타일이라면 지금부터는 더 조심. 왜냐하면 너무나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그 예민해져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 배고프기 싫어서도 있고, 그죠? 그게 경제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뭔가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나라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푼다. 돈을 추가로 푼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왜 없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 증시에서, 앞으로 경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소매 판매는 좋았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PMI 지표 부진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감소됐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9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최저치 감소고요. 시장 예상은 소폭이나마 0.1%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0.3%씩이나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2018년 9월 달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로는 1.4%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최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하는 9월 달 소기업 낙관 지수도 8월 달에 103.1이었는데 101.8로 하락했습니다. 정말 지난 10월 4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실업률 기준으로 좋았다면 뭐 예를 들면 추가적인 금리나 기대 연준에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미국은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미국 경기 좋다라고 계속 인정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계속 하고 싶은 굉장한 욕심쟁이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는 인하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쓰려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얽히는 겁니다. 실타래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그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신흥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주례장창 빠질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 시장은요, 또 반등을 노릴 겁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10월 8일 화요일 날 다우지수랑 나스닥이랑 S&P가 1% 넘게 하락했으니까 10월 9일 날은 미국의 9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되거든요. 그럼 그 공개록 가지고 그 공개록 내용을 봤더니 10월 달에 추가 금리나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소설 써가지고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이나 주식이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고 주식은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증시 격언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2부에서 이날 있었던 글로벌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문제, 이라크 문제, 그리고 영국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제낄 수가 없는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 자, 하나씩 2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